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제가 정론일침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정말 걱정 어린 많은 말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론일침과 이어진 이 고성국 칼럼을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잘못 판단했고 잘못된 길을 한두 발짝 걸어갔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발을 빼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정말 처절한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길과 여당의 길.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를 요구하고 한동훈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하고 기열백 사과를 해야 된다고 김경률이 같은 자가 떠들어대고, 또 이용희 같은 자가 나서서 무슨 사과냐 이러고 반격을 하고, 별로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MBC는 어제 그 저녁 뉴스 데스크입니까? 거기서 느닷없이 저희 고성국 TV에서 제가 논평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고성국 TV에서 제가 논평한 부분이 인용이 됐는데, 보수 유튜브의 무슨 주장이라고 하면서 이 대목을 인용을 했어요.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자들에 의한 내부 분란으로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딱 인용을 했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제가 MBC가 고성국 TV를 인용을 하네. 좀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고성국 TV를 인용한 저 대목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MBC 종북 주사파 방송이 딱 저 대목을 집어서 인용한 것을 보면 저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좌파들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은 대통령의 길과 여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당을 여당이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국민의힘은 여당이라 부르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야당들이라고 부릅니까? 왜요?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제일 많아서? 의석수가 제일 많으면 여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1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당을 여당이라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입니다. 비록 의석수가 30석밖에 안 돼도 대통령이 그 당에 속해 있으면 그 30석 정당이 여당이에요. 의석수가 200석, 250석이 돼도 그것에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으면 그 당은 야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힘을 여당이라고 부를 때 그 여당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대통령이 그 당의 당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유일한 기준이에요. 왜 우리가 집권 세력에서, 여당에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가를 더 이상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권 여당이라고 얘기하고 집권 세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집권은 뭡니까? 우리가 내각제 국가라면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이니까 설명하지만 우린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집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집권 세력이라고 표현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진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 세력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여당이라고 불려질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통령에 대한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뒷받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하는 제1위적 목적을 상실해버릴 때 그걸 더 이상 여당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은 여당이 없어도 대통령이에요.
당적이 없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탈당한 대통령,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없는 여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대 선거 때 역대 정권이 정권 말기에 대통령이 집권당에 의해서 출당당하거나 탈당당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 한국 정치에는 여당은 없는 그런 정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있고 여당은 없어져요.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없어도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없으면 여당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이 더 우선적인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을 지키자고 얘기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돼.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돼. 그 힘으로 정권 재창출에 나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들한테 부담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쫓아내버리기도 해요. 대통령의 인기는 아주 이상한 경우 빼놓고는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레임덕이 자연스럽듯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많이 떨어지냐 적게 떨어지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권 말기에 정권 재창출에 나선 여당 후보들이 아이 대통령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고 말이야. 야 그거 치우자. 출당시켜. 탈당하라고 요구해. 공격해. 그렇게 해서 잘된 여당 저는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이회창 때 YS가 대통령이었어요. 이회창도 YS가 당원으로 있는 당시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회창 세력이 YS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나가라 그러고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의 인형까지 만들어서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회창 누구나 이길 수 있었다. 다 이겼다고 했던 선거에서 졌습니다. 유승민이나 김무성이가 지그들 딴에는 대권 꿈을 꿨던 자들입니다. 김무성이가 나는 박근혜 때문에 대통령을 포기했어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유승민이는 그 후로도 대통령 후보에 계속 나왔어요. 이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자기네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졌고 그 이후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배신자들의 판단착오와 만행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정말 죽다 살았어요. 대통령을 버리면 여권은 공멸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을 한동훈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려고 하는 전략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이야기들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전략적 실패를 자초하는 겁니다. 앞으로 3년여 남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대통령은 유일하게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에 정권 재창출에 나설 차기 대권 주자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10여 명에 이릅니다. 한동훈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only one.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등은 one of them. 이 차이를 모르십니까? only one과 one of them. 이것이 대통령의 길과 당의 길이에요. 이것이 대통령의 길과
차기 대권 주자들의 길이에요. 차원이 다른. 대통령은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총선 승리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총선에서 이겨야 저 종북 주사파들의 입법 독재 때문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진짜 윤석열 정치, 진짜 윤석열 국정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누구보다도 총선 승리를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자유파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목표를 위해서는 필요할 땐 혁신해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구질서를 그대로 지켜가야 됩니다. 혁신은 총선 승리를 위한 수단인 거예요. 필요하면 혁신해야 되지만 필요 없으면 수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253개 지역구는 253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률적으로 같은 지역의 삼선 중진들은 전부 감점. 그런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정치평론가로서 단언합니다. 사하을 조경태 없으면 집니다. 낙동강 벨트의 제일 하구, 제일 아래쪽에 사하는 조경태가 없으면 한 자리 정북 주사파한테 헌납하는 거예요. 그 부산 낙동강 벨트의 제일 위쪽에 있는 강서, 김도읍 없으면 한 자리 헌납하는 겁니다. 저는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는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장제원의 결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장제원의 불출마 선언 결단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높게 평가받아야 될 자기 헌신의 사례라고 저는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제원의 불출마로 김기현은 결국 더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한동훈 체제가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미 장제원이 불출마 선언한 지 2달 가까이 됐지만 지금도 부산에 가면 강서에 가면 사상에 가면 장제원이 아니면 이 지역 사수할 수 없다는 말씀들을 여전히 하세요. 자, 그렇다면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단 한 석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장제원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요. 김도읍이 건강이 안 좋고 너무 국회 활동에 피로감이 쌓였다는 이유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김도읍이.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달려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다른 후보로는 이기기 어렵다. 김도읍밖에는 없다고 하는 판단을 당 지도부가 했어요. 그래서 김도읍을 그야말로 불출마 선언을 한 김도읍을 상고초려 사고초려해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김도읍을 다시 출마시켰어요. 그리고 수성에 성공했어요. 김도읍의 사례처럼 장제원을 다시 불러들여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속에서 253개 지역구 모두에게 맞춤형의 전략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과연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비대위원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 정영환이 이끄는 공관위원회가 253개 지역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을 필승의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 거냐? 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연 뭘 하고 있는 거냐? 선거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이 있고 여당은 여당의 길이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이 있고 차기 대권 주자들은 차기 대권 주자들의 길이 따로 있다. 대통령은 only one. 나머지는 다 one of them이다. 자기 직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정론일침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평한 부분 관련해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최재형이라는 목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라는 국회의원하고 민생연구소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목사의 민낯을 보였어요. 종북 목사의 민낯을 보였습니다. 이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인간적으로 모멸하고 모욕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래서 다음 접견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영상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로 촬영을 했다는 둥,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했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너절하게 늘어놨어요. 그러면서 이걸 자꾸 몰카공작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박근혜 탄핵할 때 조선일보, TV조선 몰카도 문제 삼아야지. 김현철 소통령 국정농단 때 그 박경식이가 녹음해서 폭로하는 것도 문제를 삼아야지. 다 문제로 삼았어요. 이제 최재형이도 그 문제로 삼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취재하는 사람을 놓고 난도질하는 게 언론이냐 이랬는데 취재는 기자가 하지 왜 목사가 해? 이자가 그 사이에 무슨 서울의 범인지 뭐 어딘지 거기에 기자로 취직이라도 했나? 서울의 범 맞아요? 서울의 소리예요? 참. 10여 차례 만남을 계속 요청했다는데 이거 스토커지. 대통령 부인한테, 대통령 영부인한테 10여 차례 만나자 문자질을 하고, 이게 스토커 아닙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선친의 친구라고 하니까 차마 냉정하게는 더 이상 못해서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자꾸 저 문자질 하니까 좀 더 이상 이거 못하게 좀 조치해 주세요라고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할 일 아닙니까? 이자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김건희 여사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이자가 어제 서민 교수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지가 준 무슨 파우치인지 뭔지를 왜 안 들고 다니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들고 다녔으면 그 순간 완전히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근데 들고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받자마자 뜯지도 않고 창고에 넣어버렸는데 그걸 무슨 수로 찾아냅니까? 그걸 그렇게 집요하게 왜 내가 준 거 안 들고 다니냐, 왜 내가 준 거 안 들고 다니냐. 그 순간 사진 찍고 대대적인 폭로전을 하려고 했겠죠. 이거 제가 이 최재형이라는 자의 이 행태를 보면 혼자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들과 했을 텐데, 이게 말이죠. 뭘 연상시키냐 하면, 쌀 주러, 비료 갖다 주러,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 시민단체나 종교인들이 북한의 그 인도주의 교류 지원 차원에서 많이들 이제 방북하잖아요. 그러면 예외 없이 북한의 미인계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 차례 북한을 다녀온 종교인들 몇 분으로부터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은 다행히 그 미인계에 빠지지 않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말이야, 밤 12시, 11시쯤에 누가 두드려서 봤더니 한 여성이 서 있고, 어떻게든 저 좀 들여보내 주세요. 아예 안 돼요, 이 시간에. 가세요. 그러니까 저 그냥 돌아가면 제 형제가 죽어요. 제 부모님이 아우지 가요. 너무 불쌍하지만
이게 진짜 저 늑대 같은 저것들의 함정이구나 생각해서 문 닫고 잠그고 잤다. 근데 참 마음은 아프더라.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분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김정은 집단이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들 미인계의 함정에 빠지는 자들 동영상 찍어놓고 이거 갖고 협박하면서 간첩질 강요하고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똑같은 수준의 이 함정 몰아넣기 아닙니까? 파우치인지 뭔지 하나 갖다 준 다음에 끊임없이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왜 내가 좀 백 안 갖고 다녀? 한 번만 좀 들어줘. 함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자가 끊임없이 그렇게 스토커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이자가 다른 건 안 했을까? 온갖 청탁은 안 했을까 이자가? 그걸 다 김건희 여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이자가 앙심을 품고 원래 계획대로 터뜨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영상 만들어 놓고 1년 2달이나 있다가 터뜨렸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 함정에 한 번 자칫 빠질 뻔했다가 탈출한 거니까. 김건희 여사가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이자가 뒤늦게 강덕구라고 하는 좌파 국회의원 앞세워가지고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로합시고 했는데 이자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돌아가면은 김경률이가 다 죽었던 이 파우치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한동훈이 판을 키우는 바람에 이것들이 나서서 끼어들어서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시키고 범여권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에 마침내 기다리던 시간이 왔다 이러고 나선 것 아닙니까? 자유일보는 오늘 일면 탑으로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운동권 청산을 내세운 한동훈이 이 파우치 가해자 편을 들면서 급격하게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운동권 청산을 내세워놓으면 운동권과 싸워야지. 왜 갑자기 뒤돌아서서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느냐. 몰락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이런 탑뉴스 기사입니다. 김경률이가 포문을 여니까 여기에 막 편성해가지고 안철수가 이수정이 하태경이가 나서고 그리고 여기에 국민 눈높이 운운하면서 한동훈이 가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순식간에 여권이 지금 분열 상황을 보이게 됐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는 간단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박준식 자유언론 국민연합 사무총장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백 사건이 함정 몰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관련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먼저 촉구하라.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라. 또 보수 시민사회단체들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주류 지지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좌파 쪽 요구를 자꾸 기웃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박인환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결난 경기도 법인카드 유형 주범 김혜경, 국민 세금으로 버린 김정숙의 호화 의상 장신구 버킷리스트 사건, 왜 이것을 공격하고 수사 촉구를 하지는 않고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만 요구하느냐.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네.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식입니다. 용산 뜻대로 한동훈이 꺾이면 총선은 무조건 진다. 한동훈은 정면 돌파를 감행해야 한다. 계속해서 싸움 붙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 마무리합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동훈이 기왕에
법조인의 길을 마무리하고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니 이제 한동훈도 정치인이라고 바라봐 주겠는데, 그런 모든 정치인의 최종적인 목표는 대통령 되는 거다. 한동훈이 지금 대선 캠프 꾸리고 대선 행보한다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다. 다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하라. 그래야 망해도 혼자 망하는 거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언행을 계속하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고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되는 길은 여권의 길과 야권의 길이 다르다. 야당은 쟁취하는 거지만 여당은 경쟁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다. 꼭 못난 자들이 대통령과 차별화하면 될 것 같아서 대통령 출당 요구하고 대통령과 각세어가면서 자기 덩치를 키우고 마치 그렇게 해서 쟁취하면 되는 것처럼 덤벼들다가 다 죽었다. 다 망했다. 이해창이가 그랬다. 5년 내내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이명박 대통령을 품어 안았다. 그게 여당의 길이다.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뛰쳐나가서 야당하면 될 일이다. 그게 아니고 지금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대선 행보를 하고 싶으면 여당의 길을 기본을 제대로 갖춰가면서 여당의 길을 가라. 대통령과 한몸이 되고 범 여권 자유파를 단일 대우로 묶어 세우는 과정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권주자로서 인정받으라. 대통령 임기 아직 2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대통령과 사사건건 각세우고 대립하고 대통령 영부인 공격하고, 이거는 공멸이 아니다, 자멸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무너지지 않는다. 공멸도 아니다. 그것은 그냥 스스로 자멸하는 것일 뿐이다. 근원적인 고민,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정치판에 들어왔는가? 대통령이 꿈이라면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경로를 밟아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자기 성찰과 천착이 필요하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께 미리 양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서 오늘 아무래도 예정된 칼럼과 또 석동현 변호사와의 특별 대담 그리고 여의도 뒷담화를 다 소화하려면 10시 반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바쁘신 분들한테 제가 계속 고성국 TV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예, 바쁘신 분들은 알아서 일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 보시면서도 들으실 수는 있잖아요. 제가 미리 양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고성국 칼럼 하겠습니다. 닭전통계가 시끄럽게 짓는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은 완전히 닭 쫓던 개꼴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어쩌면 저렇게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갈등을 만들게 됐냐. 뭐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닌데 김정률이 같은 자가 이렇게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네.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깐죽대면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을 이간질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철규 의원은 이 문제 관련해서 한동훈 사퇴설, 이건 너무 나간 얘기지. 다 잘 봉합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서천 화재 현장에 가기 전에 아침에 이철규 의원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역시 당을 제대로, 또 대통령실과 당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다시 느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현장 행보를 보면서 낭패감에 젖은 게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이 세게 붙어야 거기서 우수수 떨어나가는 탈당자들, 낙천자들이 생길 건데, 빨리 이 족대 가져와라. 떨어지는 낙엽 줍자. 이렇게 목을 빼고 기다렸던 자 중에 하나가 이준석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극적으로 화해가 되고 봉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튀어나온 말이 약속대련이다 이거예요. 약속대련. 다 짜고 친 거다. 짜고 친 고스톱이다. 약속대련이다. 자, 짜고 쳤다. 약속대련이다. 이 일주일 정도 지난 주말부터 시작돼서 어제 끝난 요 한 5, 6일간의 이 과정을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로 와봐라. 우리 약속대련 좀 하자. 시나리오 짜고 기획하고 연기자 주연은 누구, 조연 1, 2, 3는 누구, 지나가는 행인 1, 2, 3은 누구. 그 극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불같은 거 한번 내야 되지 않아? 서천 시장 방어해라. 지금 약속대련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엄동설안에 생계를 잃은 상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화해 쇼를 했다고 하는 저 종북 주사파들의 논평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사안을 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정말 잠깐 좀 쉬었다 갈게요. 아니 화면 바꾸지 마세요. 욕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호흡 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이 정도 기획력과 시나리오 능력과 연기력과 연출력을 갖추고 있으면 총선 걱정도 내가 안 한다. 아까 제가 그래서 이 서천 화재 현장에 대통령이 언제 결심을 했고 한동훈이 언제 가기로 했고 그 사정이 어떻게 됐고로 쭉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걸 약속대련이라고. 이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걸 화해 쇼라고. 제가 이렇게 떠드는 종북 주사파들, 이런 자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닭 잡아먹을 절호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닭이 헐헐 날아서 집어넣어 딱 올라가는 걸 보고 그리고 그때부터 짖기 시작하는구나 이 자들이. 이것들이 닭 잡아먹을 때는 조용하거든. 숨소리도 안 내고 딱 매복해서 기다린다니까 이 개떼들이. 근데 닭이 낌새를 채고 휙 하고 지붕으로 날아오르는 순간부터 이것들이 짖기 시작해.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짖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저것들 닭 놓치고 짖기 시작하는 개떼들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일보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시장을 왔으면 상인들하고 만나서 한마디 위로라도 해야지 사진만 찍고 가냐라고 상인들이 울부짖었다 하면서 이런 사진을 냈어요. 팩트가 뭐냐?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했고 1층에 150여 명의 상인들과 만났다. 지금 이 사진은 그 상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상인의 건물 1층 로비에서 상인 대표들과 상인들을 만났다. 현장에 나온 150여 명의 피해 상인들은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고 눈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들에게 수행했던 그들 앞에서 수행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특별재난지역구역 선포를 검토하라 즉각.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긴급 지원대책이라도 만들라. 이렇게 지시하고 대통령은 현장을 떠났어요. 그 자리에 김태흠 충남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층에 150여 명과 만나고 나서 2층에도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빽빽하게 사람들이 쌓여 있어서 경호상, 안전상 2층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2층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대통령이.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2층에 있던 상인들이 왜 우리는 만나주지도 않고 사진만 찍고 가냐고 울부짖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떠난 다음에 김태흠 지사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의 상인들과 만났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조치들을 대통령이 지시했고 충남도 차원에서도 하겠다.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한동훈과의 하회 쇼를 위해서 사진만 찍고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갔다는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로치고 시끄럽게 떠드는 개떼들의 장난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이랬을 리가 없어요. 설사 2층에 있던 상인들이 대통령이 1층에 상인 150여 명과 만나고 떠났다고 섭섭해했다 하더라도 그때 대통령이 1층의 상인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상인 대표한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걸 2층 상인들한테 전하는데 뭐 1시간이 걸립니까? 10시간이 걸립니까? 즉각적으로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울부짖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나 사진 못 찍었다고 울부짖어요? 그야말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우리 시민들을 이런 식의 정쟁의 수단으로 종북 주사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언론들이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사진까지 내가면서 대통령이 마치 화재 현장에 가서 상인들도 안 만나고 대책도 안 내놓고 한동훈이하고 사진만 찍고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고성훈 칼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 10시에 연합뉴스 TV에서 이 문제를 논평을 했는데 뭐 짜고 친 화해 쇼, 뭐 약속 대련.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엄동설안의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어버린 화재 현장에 대통령이 간 게 잘못이냐? 집권당 대표가 간 게 잘못이냐? 그 당시가 1시 반에서 2시 사이였거든요. 그 화면에는 야당 정치인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할 때 그 화면을 보면서 대통령이 간 게 잘못이냐, 한동훈 위원장이 간 게 잘못이냐, 아니면 코빼기도 안 보이는 야당 의원들이 하나도 안 온 것이 잘못이냐. 네. 홍익표가 뒤늦게 달려왔더라고요. 4시쯤에 왔었답니다. 홍익표.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안 하나하나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상황을 설명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또 이게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저도 좀 마음이 바쁜데 혹시 좀 10시 넘어 진행되더라도 오늘 정광훈 목사님과의 특별대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제가 미리 양해 말씀 구하면서 고성국 칼럼 하겠습니다.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김경률, 한동훈 등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점잖게 했습니다. 인요한은 워낙 좀 점잖은 사람이에요. 인요한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는 좀 품격 있게 대해야 한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냐. 이 명품백 문제는, 명품백 자체는 이게 지엽적인 문제 아니냐. 중요한 것은 몰카 범죄라고 하는 것이다. 아니, 김건희 여사의 선친과도 친분이 있다는 어떤 목사가 와서 선물을 놓고 가는데 눈앞에서 대놓고 돌려보내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절차대로 뜯어보지도 않고 지금 뭐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는 모양인데, 나도 아는 사람이 가져오는 선물 거절하기가 난감하다. 그런 것이 현실인데 무작정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부터 요구하는 게 이게 제정신들이냐 이거예요.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엊그저께 그 황우여 장관하고 이제 말씀 나눌 기회가 잠깐 있었습니다.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입니다. 얘기 끝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장관들도요, 선물 많이 받아요. 장관들도 선물 많이 받는데요, 일정액 이상이면은 김영란법 위반이나 다 이렇게 저촉되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직접. 근데 갖고 와서 놓고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절차에 따라서 국고로 귀속됩니다. 내가 직접 뜯어보지도 않아요. 비서들이 와서 뜯고, 이거는 좀 과하다,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바로 국고 귀속시켜버립니다. 저는 그 선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게 한둘이 아닙니다. 대통령실도 아마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됐을 거고, 김건희 여사는 그게 뭔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사과하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황우여 장관의 직접 말씀이에요. 김경률은 이자가 배지에 국회의원 되는데 엄청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사태 신이 촉발시켜놓고 어떻게든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김성동 위원장한테 사과 문자를 계속 보낸 모양입니다. 이 김성동 위원장이 공개를 해서 또는 이 김경률이가 보내놓고 언론 프레이에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내용은 이래요. 당에 익숙하지 못해서 모르고 한 부분이 있다. 험지에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미처 몰랐다. 곧 찾아뵙고 인사하겠다. 이 김경률이 이자가 얼마 전에도 라디오에서 김성동 전 위원장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런 시일 내에 한번 찾아뵙고 싶다. 정말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또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막 사과하는 마음이 막 충천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작 사과를 하러 한번 찾아뵙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떠들고 다니는 이 김경률이의 발언과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당사자인 김성동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성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보낸 문자 내용이 아주 드라이하고 의례적이었다. 아주 형식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문안을 보니까 마치 내용 증명 보내듯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였다. 말 하나하나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다 하면서, 자, 아니 정치의 기본은 소통 아니냐. 이렇게 문자만 보내고 겉으로만 자꾸 찾아뵙겠다 하면서 왜 안 찾아오냐? 이제 그만 좀 해라. 이게 김성동의 반응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아니 이자가 계속 찾아뵙겠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 마포울에 당협위원장 지낸 사람, 그리고 그 마포울에 지는 출마하겠다면서, 그러면 뭐 천리길이나 됩니까?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사무실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방송에서 떠들고 문자질을 하고 실제로는 안 찾아가고.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경률 사퇴 문제는 다른 문제죠.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경률이 김경률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경률의 사퇴를 질문하자 한동훈의 답변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예요. 아니 고작 김경률 하나 보호하겠다고 불통 한동훈이 될 겁니까? 들은 바 없다니요. 그러면 한동훈은 도대체 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거의 한 분도 예외 없이 김경률 사퇴시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니 뭘 듣고 있냐고.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김경률 사퇴시켜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김경률이가 집권여당의 최고 지도부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돌이킬 수 없는 패륜적 발언으로 엄청난 부담을 대통령과 영부인과 한동훈 위원장과 당에다가 이미 줬어요. 그 이후에 김경률의 행보도 부적절하기 이루 말할 데 없어요. 그래서 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자를 보호하고 옹호해 주다 보면 한동훈까지 다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당장 보세요. 김경률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올 때 들은 바 없다고 답변하면 그게 답변입니까? 왜 소통의 한동훈이 김경률이 하나 때문에 불통의 한동훈이 되려고 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한동훈에게 열광했던 여러 이유 중에 저 사람은 우리말 잘 들어.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5천만 국민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거 아니었어요? 과연 지금 한동훈은 다른 문제는 다 논외로 하더라도 김경률 사태, 김경률 문제와 관련해서 5천만 국민과 제대로 5천만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들은 바 없다. 불통으로 가고 있는 거냐? 제가 김경률을 자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김경률이 그 뭔데 그 김경률이 때문에 한동훈까지 물에 빠지려고 하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경률을 사퇴시켜서 한동훈의 진정성을 보여라. 다시 우리가 한동훈 처음에 봤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을 직접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연합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좋아요. 설명입니다. 설명은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사과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품 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사과는 안 된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 그래도 저는 말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가 아니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된다. 예,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동훈이 먼저 김경률을 자름으로써 한동훈의 진정성을 보여라. 그래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비로소 이 사안의 완결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여러분 저 기억하십니까? 이 서천 화재 그 현장에 급히 내려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해서 화재 현장 함께 둘러보고 같이 기차 타고 같이 올라가자 해서 올라온 그날 그 다음날 제가 논평 칼럼을 이렇게 했죠. 닭 쫓던 개
딱 놓치고 난 다음에 더 시끄럽게 짓는다. 네. 그냥 놓쳤으면 얼른 딴 데 가서 뭐 오리나 뭐나 다시 놀이지. 뭐 왜 시끄럽게 구는지 말이죠. 저는 이렇게 사태가 완전히 일단락 됐는데도 여전히 이 발목 잡고 이 꼬리 잡으려고 하는 이 언론의 행태를 보면서 일부 언론인지 전체 언론인지 일부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보면서 정말 사실과 소설 사이가 너무 거리가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길 또 이렇게 훈수질을 하고 나섰는데, 그러면서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사실인 것으로 전제하고 이 사설을 쓰고 기사를 내요. 칼럼을 내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요청한 한동훈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 마포을 사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우려를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팩트 아닙니까? 그거를 한동훈이 내가 사퇴를 요구받았는데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한동훈이 얘기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한동훈을 불러다가 너 사퇴하라고 그랬습니까? 팩트가 아니잖아요. 이걸 전제해 놓고 사설을 써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을 한다면 문제를 해소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예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딱 규정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기자회견,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 대담으로 딱 규정되는 거예요. 사설에서 계속 주장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조선일보는 김영수라는 교수, 제가 한 번인가, 영남대 교수인데 제가 한 번인가 아주 전면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는 교수인데, 이 사람을 앞세워서 칼럼을 썼어요. 이 칼럼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정치가 무슨 갈림길에 섰다고 하면서 총선에서 이기려면 한동훈 위원장의 선택은 외통수다. 여당을 대통령에게서 떼어내고 명품백으로 엉킨 매듭을 잘라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참다 못해 김경률이가 나서서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빗대면서 김 여사 리스크를 제거하고 나섰는데, 그제야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동조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쿠데타에 가까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팩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은 정치학과 교수니까 정치학은 좀 공부를 했을 텐데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자, 여당을 대통령에서 떼어낸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여당이 아닌 거지, 더 이상. 그러면 국민의힘대로 대통령 출당시키고 야당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이 사람 말은. 이거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 하에서
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이 어떠해야 된다는 정치학 교과서의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것조차 부정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어떻게 여당과 대통령을 떼냅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여당의 대권 주자가 임기 말에, 그것도 지금 임기 2년도 안 지난 시점 아니에요. 임기 말에 지가 지지율 떨어지고 인기 없는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 못 될 것 같아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 결과 어땠냐? 단 한 번도 그런 폐륜적인 정치 행동으로 대통령이 된 자가 없어요. 오히려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우리 당 대통령이다 하고 금도를 지켜주는 그런 여권 후보가 많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YS 인기 없다고 YS 쫓아낸 이해창이는 죽었어요. 망했어요. 대통령 못 됐어요. 인기 최하위에 떨어졌던 이명박이를 끝까지 출당시키지 않고 함께 보듬고 갔던 박근혜는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경험칙입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국 정치의 경험칙이에요. 그러면 자, 이 김영수란 이자는 여당을 대통령에서 떼어내라고 지금 한동훈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 한동훈 죽이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정치의 경험칙에 입각해서 보면 한동훈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한동훈이 죽는 거라고요. 쿠데타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언론이 이게 제대로 된 언론입니까? 쿠데타? 자, 좋아요. 한동훈이 쿠데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칼럼에 보면 공천권도 당권도 다 한동훈한테 넘어갔다고 단정하고 있어요. 쿠데타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쿠데타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의 공천권도 당권도 다 한동훈한테 넘어갔다고 이 칼럼의 결론 부분에 쓰고 있는 걸로 봐서 한동훈이 쿠데타를 했고 김경률이를 앞세워서 한동훈이 쿠데타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을 쫓아내고 대통령의 영향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당권도 공천권도 한동훈이가 다 잡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쿠데타에 성공한 한동훈이가 하루도 안 돼서 대통령한테 배꼽 인사했다는 거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는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이나 김영수를 내세운 조선일보의 이 주장을 당로치고 뒤늦게서 짓고 있는 개떼들과 비슷한 소리다. 이렇게 저 느꼈어요. 더 논평할 필요 없겠습니다. 근데 같은 오늘 날짜에 조선일보 다른 기사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걸지 한동훈 위원장의 사진을 걸지 헷갈리는 여당 예비 후보들 하면서 사례로 든 것이 한동훈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었던 후보가 한동훈을 빼고 혼자 주먹 불끈 쥐고 있는 사진으로 바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칼럼의 주장대로 한동훈이 쿠데타에 성공해서 당권 공천권 다 장악했다면 왜 한동훈가 찍은 사진을 내리는 후보가 나타납니까? 자기들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날짜에. 또 국민의힘 홍보국은 설 홍보물로 한동훈 기념품을 배포하려다 접었다. 쿠데타에 이겨서 당권 잡고 공천권 다 잡았다며 한동훈이. 근데 왜 이런 홍보물을 없던 홍보물도 만들어서 뿌려야 될 판인데 그러면 왜 이걸 접냐고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완전히 사실과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설이냐 사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소설을 쓰고 싶으면 소설가라고 하고 써라.
소설가가 소설 쓰는 거 갖고 시비 걸지는 않겠다. 그런데 아니 곧 죽어도 무슨 영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라며 지식인이라며 왜 소설을 써? 사실과 논평을 해야지. 또 조선일보가 칼럼에서 사설에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소용없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지. 라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뭐 그런 행사를 기정사실을 하고 지금 사설까지 썼어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대체 왜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냐 하고 화를 냈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 대담 형식으로 기자회견이 아니라 기자회견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대통령이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기자들이 가감없이 질문을 할 건데 그게 싫어서 기자회견이 아니라 언론사 대담 형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뭐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거다라고 하는 식의 보도가 쫙 났어요. 그러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대체 왜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냐. 일체 대응하지 마라. 그렇다 아니다. 대응할 필요도 없다.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느 쪽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언론의 추측성 보도를 사실상 단정하고 있는 이 언론의 추측성 보도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믿어야 됩니까? 동아일보는 이 사안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회견 대신에 대담해서 디올백 입장을 밝힐 듯 하고 제목을 달아놓고 야당 얘기를 한마디 더 달고 있어요. 할 말만 한다는 뜻이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제목에 딱 써놨어요. 자, 이미 프레임이 작동됐어요. 이런 상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기자회견이다. 하고 싶은 말만 한 대담이다. 라고 이미 프레임 쫙 짜놓고 결론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북주사파가 야당들이 프레임 짜놓고 있는 그 함정에 호구에 머리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과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겁니다. 한동훈은 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든 다시 이간질 시켜가지고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이 종북주사파의 의도가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닭도전 개꼴이 됐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거기서 접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자회견이 아니고 대담 형식이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할 거다. 그래갖고 되겠냐. 네, 여러분 저희가 하루하루 언론 없이는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지상파 KBS 안 본지 MBC 안 본지 오래되셨다고 다 알고 있고 뭐 이제 종편도 내가 안 본다. 조중동 끊은 지 오래다라고들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론을 고성국 TV만 보고 사실 수는 없잖아요. 예, 보세요. 조중동도 보시고 종편도 보시고 KBS 사장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KBS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고 보시는데 적어도 정치면에서는 정치 시사면에서는 사실과 소설은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우리 자유파의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과 소설을 구별하는 그 역할을 우리 자유파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추셔야 한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